안녕하세요. 티치 코칭 매칭 배미아 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자기소개서 문제 유형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소개서 문제를 보시면서 정확하게 어떤 게 있는 건지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어떤 역량을 얘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이제 질문은 하나인데 따라오는 질문이 두세 개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더욱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별로 내가 어떤 역량을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의 문제의 유형을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NCS 채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NCS 채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국가가 그 직무별로 이러한 역량이 있는 사람을 뽑아라 라고 표준화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고 체계화된 채용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 우리가 직무기술서를 보면은 또 참고가 가능하고 채용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러이러한 사람을 뽑겠구나라고 우리가 이미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 NCS 채용이 나라에서 이러한 그 가이드를 굉장히 조금 체계화되게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취준생들한테는 조금 더 수월하고 친절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채용 분석과 또는 자기소개서와 그 면접 문항을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이러한 제가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즉 공기업에서 묻고 있는 그 면접과 자기소개서의 문항은 이렇게 12가지로 제가 한번 카테고리로 나눠보았는데요. 크게 이 영역을 크게 벗어나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역량 면접, BEI 면접일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12가지 문제를 그 항목들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는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은 NCS 채용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또한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NCS 첫 페이지 첫 페이지 화면인데 보시면은 예시 문항과 준비 자료에 가시면은 이렇게 자기소개서 문항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영역별로 기초능력 10가지 영역별로 자기소개서에서 우리가 나올 만한 문항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예시지만은 사실 공기업 시험 그 면접을 보시거나 자기소개서를 보실 때 이 문항에서 벗어날까요? 네,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인터넷에도 많은 자료가 있으시겠지만은 NCS 채용 사이트는 국가가 이렇게 정해놓은 질문들을 여기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문제 해결 능력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직면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세요. 근데 이런 질문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거나 또는 문제 해결의 또 다른 문제로는 그 문제 유형으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적용하여 좋은 성과를 도출했던 경험에 대해서 기술해 주세요. 이거는 어떤 영역일까요?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까지 같이 묶고 있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영역별로 문제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를 하나 더 보시면은 이거는 면접 문항, 예시 문항입니다. 그래서 경험 면접, 발표 면접, 상황 면접, 토론 면접 질문까지 다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그냥 비록 예시지만은 공기관의 문제가 여기서 다 나온다는 거죠. 이 영역이 약 12가지, 10가지 정도 영역에서 절대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NCS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셔서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이런 정보를 내거를 이제 좀 내게 필요한 정보를 좀 가져오셔서 취업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좀 이제 경험 면접에 대해서 질문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이런 질문 많이 하지요. 그래서 손쉬운 편법을 통해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유혹을 이겨내고 정직한 방법을 선택했던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어떤 영역이죠, 이거는? 네,
청렴, 공기관의 가치관 또는 직업 윤리, 공정성에 대한 질문이죠. 그래서 질문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질문은 돌려서 또 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결국에 이러한 문항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직업 윤리에 대한 문항이죠. 그래서 직업 윤리에 대한 문항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 답변을 미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끈기, 전문성, 공익성, 창의성 이 부분은 인성 쪽을 묻고 있지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의사소통, 문제 해결, 조직 적합, 직무 적합은 직업 기초 능력을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상호 협력, 성격의 장단점은 자기소개서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끈기, 전문성, 공익성, 창의성, 인성 질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끈기는 여러분, 끈기 질문이지만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문항은 결국에 책임감이나 성실성, 도전, 열정 이러한 것들이 같은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답변도 만약에 질문이 책임감에 대해서 물었다 또는 끈기에 대해서 물었다 또는 뭐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경험에 대해서 말해봐라 또는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했던 경험 또는 뭐가 있을까요? 남들이 그렇게 뭐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열정이거나 또는 책임감이거나 성실성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공공기관의 질문은 이 제가 지금 보여드린 그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물론 이 12개를 답변을 준비하시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최소한 이 정도를 준비를 하시면은 모든 답변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12개의 문제를 전부 다 또 질문을 받지는 않겠죠.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 맞춰서 이 12개의 문항을 준비하시면은 면접이든 특히 면접에서나 뭐 자기소개서도 충분히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충분히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식으로 이렇게 경험이랑 이런 이런 질문별로 여러분들 좀 연결을 시켜가지고 미리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끈기의 답변이 어떤 다른 영역의 답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문제 해결의 능력을 묻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능력 답변을 얘기하실 때 나는 이런 그 사람들과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서 상호 협력을 했고 우리 팀워크를 이렇게 이끌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 하기 때문에 팀워크 문제를 물었을 때 결국에는 문제 해결에 대한 여러분들이 답변을 준비하셨으면은 같은 답변이 될 수 있겠죠. 또는 의사소통도 마찬가지죠. 의사소통을 그냥 잘했는 경험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는 누군가의 갈등 관계가 있었으면은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그런 거는 답변이 의사소통도 답변이 될 수도 있고 갈등 관계에서는 문제 해결도 답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영역들이 답변이 12개가 다 준비를 꼭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매치가 크로스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별로 그러니까 문제별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준비를 하시다 보면은 또 너무 암기를 하는 듯한 너무 외워서 답변을 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마인드맵식으로 내 스토리와 내 역량과 이런 거를 내 전체적인 이야기를 조금 준비를 하셔서 이러한 그 질문별로 연결을 잘 시키면은 어떠한 면접의 문제도 답변을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험은 반드시 나에게 너무 이렇게 굉장히 답변을 위한 경험은 여러분들 즉 에피소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준비를 하셔야겠죠. 경험은 뭐 문제가 12개라서 제가 그 역량을 12개로 나눠놨지만은 이 12개의 문제라고 해서 경험이 12개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경험은 뭐 대략적으로 한 5개 정도 가장 여러분들의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경험을 5개 정도 준비하시고 이 경험을 문제 해결에 넣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창의성에 넣을 수도 있고 하겠죠. 그래서 다른 것도 보시면은 지원 동기가 자기소개서와 좀 매우 일치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직무 적합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회사 비전이나 또는 입사 후 포부나
회사 비전이 또 같은 답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특히나 상호 협력은 다른 질문과 많이 이렇게 비슷하게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친화력을 묻는다든지 상사와의 문제 갈등 또는 이런 질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사가 이렇게 불법적인 합리적이 또는 뭐 이렇게 도덕적이지 못한 이런 거를 지시를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결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 해결 능력도 될 수도 있고 상호 협업 또는 뭐 불협화음 이러한 거에 대한 답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이 12가지 그 영역만 준비를 하면 되는지 실제로 우리 자기소개서 기출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한국시설안전공단 자기소개서 작년 문제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본인이 알고 있는 공단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고 그 정보를 어떻게 얻게 되는지 기술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공단에 지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기술해 주세요. 이거 어떤 영역을 묻는 거죠? 네, 회사 지원 동기죠. 여러분들 회사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와는 조금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이게 회사 지원 동기인데 당연히 회사 지원 동기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아는 걸 얘기해야겠죠. 그러니까 회사 지원 동기를 얘기를 하되 우리 지원에 공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를 얘기하면서 같이 이렇게 기술을 하라 이런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회사 지원 동기에 대한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너가 갖고 있는 전문성은 무엇이고 그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행한 과정에 대해서 기술해 주세요. 네. 어떤 영역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전문성에 대한 질문을 묻고 있죠. 네. 그리고 3번은 우리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사회적 가치 활동으로 어떻게 연계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이건 어떤 영역일까요? 이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회적 가치를 묻고 있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공익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공익성과 또는 회사 비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우리가 결국에 이제 공기업에서 굉장히 잘 묻는 문제가 그거죠. 앞으로 우리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어떤 가치를 실현시키면 좋겠냐. 회사 비전이죠. 그리고 공익성에 대한 질문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질문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번은 도로공사 문제인데요. 이러한 소속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을 기술해 주세요 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거를 약간 어려워하시는 게 결국 1-1과 1-2가 붙은 이유는 질문이 여러 개인 게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기술을 해라. 결국 여러분들이 1-1과 1-2를 보시면은 어떤 얘기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스타 기법 있죠? 스타에서 행동, 노력과 그러한 어떠한 너가 행동을 했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라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더 세세하게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좀 친절한 질문이지요. 그래서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그런 식으로 안 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공공기관들이 가장 원하는 답은 너가 노력한 게 뭔데. 그래서 경험을 좀 구체적으로 써라. 뭘 했는데. 이런 식으로 쓰라고 이렇게 1-1과 1-2에서 좀 세세하게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질문은 어떤 영역일까요? 목표를 달성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 결국에는 열정, 도전이죠. 열정이 될 수도 있고 도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쩌면 책임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영역에 있는 질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은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렸던 경험에 대해서 아래 항목에 따라 기술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2-1과 2-1 한번 봐볼까요? 의사결정을 내렸던 과정에 이를 위해 활용한 자료들에 대해서 기술.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것을 했고 수치화하고 구체적으로 써라 했다는 게 결국에는 여기 공기관들도 그래 너가 이거를 경험을 했는데 어떤 그 자료를 활용했고 어떤 성과를 냈고 구체적으로 기술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2도 의사결정 시 고려했던 대안들과 최종 결정한 근거에 대해서 기술.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기를 바란 최종 그 결정과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려도 좀 수치화하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의사결정에 영역을 묻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너가 어떠한 그런 사람들과 소통을 해서 이러이러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텐데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해서 의사결정을 했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했는지 문제 해결 능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의사소통 능력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사소통 능력, 의사표현, 갈등 관계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질문들이 전부 다 그 12개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은 면접 답변까지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면접 대본이라고 말씀하시죠. 또는 면접 스크립트를 준비한다고 하세요. 자기소개서는 미리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있지만은 그 면접 같은 경우는 즉흥적으로 우리가 답변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암기식으로 대본을 준비하시죠. 근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근데 너무 외운 것처럼 하는 거는 절대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너무 떨리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결국에는 내가 이 기업을 잘 알고 또는 제일 중요한 이 직무를 잘 알고 나에 대해서 잘 알면은 그래서 마인드맵식으로 스토리를 내 전체적인 스토리를 기업과 직무에 대해서 잘 전체 이렇게 조화를 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어떤 면접의 답변이든 좀 자연스럽게 면접관과 이야기를 하듯이 내 스토리를 잘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워서 하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 조금 많이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식으로 그래서 굳이 외우시지 않으셔도 그래서 이렇게 잘 이해하고 계시면은 어느 면접의 답변이든 또는 자기소개서든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런 여러분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강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